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52년 11월호에 실려 있는 한민족의 문화책임이라는 내용을 저번 영상에 이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한민족의 문화책임이라는 글은 김기석이라는 당시 서울대 4대 교수가 작성을 했는데요. 3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 이번이 2번째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는데요. 세계 안에 한국으로서 한국이면서 겸하여 세계를 표현하는, 적어도 세계의 한 구석을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한국 문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의 한 표현이라고 해서 한국 문화로서의 빛과 냄새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문화가 어디까지든지 자기를 한국 문화로 지키는 것이 다름 아닌 세계 문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만일 한국 문화가 한국 문화 되기를 거치고 한문화, 이때 한문화는 중국 문화를 뜻해요. 한문화, 중국 문화나 구조, 이건 유럽 문화죠. 중국 문화나 유럽 문화가 각각 중국 문화 또는 유럽 문화 되기를 거친다고 하면 이 무차별한 공허한 문화는 기실 자기 자신의 내핵인 구체성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마침내 문화되기조차 포기하지 않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문화를 세계화한다 해서 자신의 문화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문화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역사적 현실로부터 다른 한편 세계의 문화적 상태로부터 규정되는 것이 한국 문화로서 한국의 현실이 세계의 현실에 대하여, 또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에 대하여 때로 깊고 옅고 두텁고 엷은 작용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세계 문화에, 세계 문화는 한국 문화에 서로 대응하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깊고 옅고 두텁고 엷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런데 미칠 때 한국 문화의 논리는 그 다채유연한 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유지하면서 세계 문화와 대응을 할 때, 그럴 때 한국 문화는 그 다채유연한 선을 그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자신 오늘을 자랑하는 서양 문화마저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오늘을 결한, 적어도 오늘 이전의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문화가 일어나는 때는 언제나 그 창조적 생명이 꿈틀거리는 때고, 문화가 시들 때는 유난히 다변, 그러니까 변명이 많죠. 변명과 궤변, 이런 말인데, 유난히 다변과 변명이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현대 문화의 다변성, 이것은 한마디로 현대 문화의 퇴폐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문화를 창조하지 못하고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자신감이 없고 부덕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어떤 변명을 이어가는 그런 형태의 사회가 됐을 때는, 그러면 그 문화는 퇴폐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현대 문화를 그런 문화라고 봅니다. 2차 대전 전후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아울러 그 빛이 시들었고 그 문화적 창조의 생명이 고갈되었다는데, 현대에 있어서 문화적 부흥의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는 2차 대전 전후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아서 시들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문화 부흥이 바로 이 시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현대의 한국 문화는 분명히 한계 부흥의 시기, 전성의 시기를 만났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부흥 또는 전성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한국 문화는 먼저 그 자신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래 한국의 문화로서 이 한국의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자신의 의상을 갖추고 그 자신의 빛과 향기를 놓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대하여 바로 이 한국의라는 면에서 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부연 설명이 되는데요. 한국의 문화가 문화, 즉 생활 방식이라는 면에서는 다른 모든 문화와 다르지 않음을 알겠지만 이 한국의 면에 있어서 다른 모든 문화에 대해서 다른 모든 문화에 비교해서 자기를 뚜렷하게 주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국 문화가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은 기실 그 자신의 실체 또는 근거에 돌아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문화가 한국의 문화로서 부단히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문화가 다름 아닌 한국 문화가 되기 위하여 한국 문화는 구체적인 현실의 문화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움직이고 변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창조적인 작용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낸다고 할진대 잠잠한 문화, 그 다음에 고요하게 졸고 있는 문화는 기실 문화의 썩은 웅덩이요 새로운 빛과 힘을 내어 뿜는 문화의 우렁찬 물줄기는 되지 못합니다. 한 개의 문화이면서 부단히 변하는 한국 문화가 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 문화가 부흥기에 들어섰고 또 그 부흥이 기실 자기 발견이 된다고 했거니와 한국 문화라고 해서 이것을 이른바 고유한 또는 순수한 한국적인 것에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문화의 역사적 개전, 이 개전은 이제 역사적 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문화의 역사적 전개로부터 동양 문화 또는 서양 문화의 수용, 영향 및 그 전통을 비한국적이라고 해서 배워버린다면 과연 어떤 것이 남겠습니까? 한국 문화의 유구한 근원, 이것은 물론 처음에도 있을 수 있거니와 처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있고 나중에도 있고 또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근원에 돌아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근원, 한국 문화의 근원이라는 것은 아직 아주 처음에 나타났을 수도 있고 도중에 나타났을 수도 있고 지금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찬란한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더 엄청난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그때 돼서야 비로소 한국 문화의 근원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화의 근원에 돌아간다는 것은 멀고 낡은 데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멀면서도 가깝고 낡은 대로 새로운 그 자신의 근본 생명에 돌아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의 창조기에 있어서의 전성이 없는 바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가 창조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러니까 K문화가 막 이렇게 창조되는 시점에 그런 시점에도 전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전성기에 쌓인 그런 상태이더라도 창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문화의 역사적 개전에 있어서 창조가 그 전성을 부르고 그 전성이 새로운 창조를 이끄는 한에서 그런 한에서 그것을 전성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러한 창조나 전성이 헛된 손재주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니와 문화의 근본 생명은 언제나 그 씩씩한 창조를 통하여 기운차게 흘러나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문화의 근원에 돌아가는 일은 다름 아닌 이 창조적인 생명에 돌아가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민족의 문화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